네,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독해를 가르치는 이상민이고요.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1년 정도 그래도 공부를 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나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 해요. 항상 보기 중에서 두 개 정도가 고민이 될 거고 그 두 개 중에 내가 찍은 건 답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았을 텐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들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주제 혹은 요지 내지는 제목을 찾을 땐 가장 일반화된 진술을 골라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지역적인 소재 같은 경우들은 절대 제목이나 주제 정답 보기로 걸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요즘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지문들 참 많이 나올 텐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따위가 제목에 걸려 들어가긴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. 굉장히 지역적이고 예시에 가까운 소재이기 때문일 거거든요. 이런 디테일들을 활용해서 두 개 중에 하나에 대한 고민이 될 때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활용 빈도와 정확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계획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지키는 것에 굉장한 희열을 좀 느끼는 사람입니다. 근데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학생들마다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특히 지금 시기에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요.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독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독해를 하루에 15개에서 20개 정도 지문을 푼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일반적일 텐데 첫 번째 지문에 걸려있는 문제가 3개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가 될 수 있겠죠. 방금 아까 답변 드렸던 것처럼. 그러면 나머지 2개의 문제는 맞췄는데 주제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봅시다. 그럼 주제 문제를 왜 틀렸는지 나름의 분석을 하고요. 그 계획표 옆에다가 조그맣게 적어 놓는 겁니다. 내가 주제 문제를 틀렸고 이번엔 왜 틀렸는지, 일반화를 못 시켰다든가, 중심 소재를 못 잡았다든가, 기타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는 틀린 이유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적어 놓는 거죠. 이런 과정 일주일만 써야 돼요. 내가 어떤 유형에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자꾸 오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가 한눈에 보이곤 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 공부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요. 내가 잘 모르는 부분, 잘 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입장,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과 접근으로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특히 독해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, 여러분. 지금 남은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 약간 무책임한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.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. 근데 병원을 갈 때, 병원 간다고 낫겠어. 주사 맞는다고 약 먹는다고 내 병이 나아지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고 주사를 맞는 사람은 없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간다는 건 주사를 맞는다는 건 당연히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했으니까. 부끄러움이 없으니까. 들어가서 시험 보면 하나 정도는 붙지 않을까 정도의 가벼운 마음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 답변들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답변이기 때문에 보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. 네, 수고 많으셨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예, 안녕하세요. 구한석입니다. 독해 담당하고 있습니다. 고생이 되게 많으셨는데, 1년 동안. 자, 궁금한 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여러분의 질문.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, 이제는.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는 거죠.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독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대학은 어떻게 나오는지 대학별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독해는 무엇인가라는 의미가 없어요, 지금은. 그래서 이제 뭐 서강대, 성대, 뭐 한대, 이대 등등등 해서 각 대학별로 접근을 하시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캐치하시고 그걸 메꿔야죠. 지금은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. 자신감을 가져야죠. 한 명을 뽑아. 내가 1등 해야죠. 뭐.
그거밖에 없잖아요. 근데 1등은 어떻게 해?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, 그거를. 그래가지고 야 됐어 이제는 이런 마음 들 때까지 해야죠. 토 나올 때까지.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대학 가고 싶으면은 그 끝까지 집착을 해야 되는 거죠. 그거는 이제 집착은 나쁜 게 아니에요, 이럴 때는. 그래서 가고 싶은 대학에 계속 몰입하고 해서 정말 토 나온다까지 하시고 이 정도면 됐어. 자신감이 자신감 다른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건 그냥 딱 그거예요. 이제 됐다 하는 이 느낌 들 때까지 하는 거죠. 그게 제일 큰 재산인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랬잖아요. 문제를 푸는데 이제 그치 뭔가 첫 지문을 풀었어. 잘 안 풀려. 그럼 이게 찜찜하거든 되게. 근데 그거를 잘 넘어가줘야 돼요. 왜냐하면 나만 어렵게 살았겠지. 남들도 어려워하는 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.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는 거. 근데 한 번 잘 모르는 게 나왔어.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말리거든 페이스가. 그러니까 페이스 말리는 건 정말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시험장에 갔을 때. 그러려 그러면 좀 모르는 걸 잘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찍을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거였죠. 찍을 때 그냥 찍지 말라고. 근거는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것 같다. 대충 이런 느낌. 근데 7, 80%를 이해를 했어. 나머지 모르겠어. 그 실력인 거야. 그건 찍는 게 아니야. 그거는.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100% 이해하고 100%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.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해를 다 못한 것 같아. 괜찮아요. 상관없어요. 7, 80%면 충분한 거거든.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. 알겠어요?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하란 말이죠.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파이팅!